반갑습니다. 주식플러스 신프로 전문가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이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이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실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는 이슈화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종목을 찍는 게 당연한 일인데요. 제가 현산 영상을 찍지 않았던 개인적인 이유는 이후 여파와 과정이 너무도 당연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된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는 반등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계셨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 영상은 100% 정답이 아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거를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의 판단의 참고 정도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연초가 되면서 또는 대선을 앞두고 이 주택 공급 등의 정책 기대감으로 진입을 하셨거나 최근 사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밀린 것을 기회로 보면서 진입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일단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이 외벽 붕괴 사고를 먼저 살펴보자면은,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광주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난 11일 지상 39층짜리 상당히 높죠, 23층에서 38층 외벽 일부가 붕괴하면서 한 명이 다치고 작업자 6명이 실종이 된 사고입니다. 지난 14일에는 지하 1층에서 실종자 1명이 사망한 상태로 수습이 되었고, 현재 남은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죠. 무너진 외벽이 있는 그 고층 부근에 실종자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안전상의 이유로 지상에서 지하 부근만 수색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번 사태가 결국 원가 절감 및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한 속된 말로 이제 날림공사, 부실공사를 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제대로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공사가 진행이 되던 중에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수하면서 좀 진행을 하냐라는 말들도 나왔지만, 그거를 누가 믿고 어떻게 저 아파트에 살겠습니까? 아예 싹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맞는 거죠. 문제는 이럴 경우 입주 예정이던 사람들에게 현대산업개발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허물고 다시 짓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입주 시기를 못 맞춘 만큼 보상이 들어가야 될 테고, 철거하고 다시 짓는 비용도 감수를 해야 되겠죠.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 소모가 될 텐데, 가장 큰 문제는 이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이 브랜드 가치의 훼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알려진 것이 영업이익률이 15% 정도로 이익이 안정된 사업지에만 들어가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원가 절감을 철저히 했는데, 특히 인력 부문에서 절감을 상당 부분 시도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여기에 반감이 있는 직원들이 많았다라고 하죠.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주를 해와도 통과시키지 않을 정도로 마진 관리에 철저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준공 후에도 이익이 높지 않으면 관련 인사에 대한 문책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고도 좋은 건물, 튼튼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원가 절감, 공사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발생한 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건설사인 삼성이나 GS, 현대건설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원가 절감에 대한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지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왔습니다. 현산과 비교를 해서 주택 부문의 이익률이 낮은 이유가 있었죠. 현산의 경우 아이파크 외에는 고급 브랜드가 없는데, 그 이유 역시 다른 건설사들이 마감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쓰면서 이익률이 낮다 보니까 굳이 현산 입장에서는 고급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없는 셈이었던 거죠. 당장 업계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다른 건설사 대비 퀄리티가 처진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그만큼 퀄리티를 챙기면서 다른 건설사들과 이 고급 브랜드 경쟁을 하자니 돈이 되는 사업 위주로 굴리는 현산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던 거죠. 때문에 현산은 1급지보다 3급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 신축보다는 상대적으로 재건축 위주로 활동을 해왔죠.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번 붕괴 사고를 야기시켰고,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전국의 아이파크 아파트들 지금 이름 바꾼다고 계속 난리죠. 집값 떨어진다고.
인터넷에 보니까 뭐 전국 아이파크 부실공사 현황이라고 해서 보니까 별게 다 있었습니다. 뭐 금이 가고 뭐 배수가 안 돼서 단지가 전체적으로 침수하고 뭐 거실에 물이 차는 등 아이파크가 아니라 뭐 워터파크다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는 단순히 브랜드 가치 하락, 뭐 집값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조합에서 시공사 지위 박탈과 해지를 진행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 몇 년간 삼성이 기존 물량만 소화를 하다가 작년부터 수요 사업지에 서서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쟁이 늘어나다 보니까 삼성, 현대건설, GS가 함께 수주전을 벌이고 그렇게 상위에 있는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브랜드들 간의 경쟁도 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현대산업개발이 들어갈 사업지에 GS나 대우가 들어가니까 현대산업개발은 계속 하위급지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번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연히 조합원들의 반발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상위 건설사가 제안하는 공사비를 감내할 수준으로 이제 수익성이 확보가 된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다른 시공사로 갈아타는 상황이 초래가 된 상황입니다. 나중에 집값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도 상위 브랜드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조합에서는 굳이 지금의 현대산업개발을 두둔하면서 강행할 뭐 윤리적인 이유도 금전적인 이유도 없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과 해지하는 곳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은밀하게 다른 건설사들이 소송 비용을 지원하겠다면서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죠. 외부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회장이 일선에 나서면서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 쇄신해서 지금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겠다라고 나섰어야 했는데 물론 그렇게 했어도 부족하겠지만 사퇴 아닌 사퇴를 해버렸죠. 사실 이번 사퇴도 정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사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마 등기만 빼고 뒤에서 그대로 실권을 쥐고 흔들겠죠.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이런 필요한 행위들을 전혀 하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 대해서도 필요하면이라는 전제를 붙이면서 자체적으로 이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것도 엿보였습니다. 사고 이후에 희생자와 입주자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 아니라 재건축 수주를 위한 피력이 더 주된 것으로 보여지면서 결국 이번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터질 예견된 사고였다. 오히려 지금 사고가 터진 지금에 와서도 전혀 달라진 건 없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식이라는 면에서 실적이 어떠한 이유로 하락을 하고 주가 가치가 아무리 낮아진다 한들 이게 시총이 뭐 몇백억, 천몇억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1조 원이 넘는 회사인데 밸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차트 보고 숫자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업계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지금의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종목은 매매를 피해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중에 뭐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내려가면서 반토막 나고 그 이후엔 말이죠. 제가 이전에 NC소프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식에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은 없지만 피해야 할 종목은 있다라고 말이죠. 현대산업개발 역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리고 그걸 또 기회 삼아서 저가에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시나리오 물론 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그려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추가 하락이라는 리스트를 감내하면서 굳이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NC소프트도 NFT 이야기 나오고 리니지 W 런칭하면서 매출 잘 나오고 하니까 반등이 세게 왔었죠. 그때 사람들 이제 NC소프트 계속해서 반등하면서 100만원 복귀할 거다. 뭐 NFT는 NC가 이제 시스템 과금이 체계화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고다. NC 매출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뭐 그런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리니지 W 매출 뭐 이용자 다 급감하고 NFT도 사실상 뭐 하나 지금 제대로 진행하는 것은 없이 그냥 남들이 한다니까 뒤늦게 발만 걸친 상황이죠. 뭐 그때 당시에도 NFT를 접목할 계획이다. 뭐 이 정도로 언급만 됐었고 주가는 여지없이 다시 하방으로 밀려버렸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지금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새로 나올 수 있을까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가 되면 악화가 됐지 나아질 만한 요소는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입니다. 물론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본인께서 결심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판단을 어렵게 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판단과 대응을 하시던 간에 오늘 제 영상이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를 감싸고 있는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서방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4차례나 일어났죠. 여기에 오늘 발생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전세계 공급망 우려, 기존에 깔려있던 금리 인상 및 유동성 축소로 인한 성장성 둔화 등등. 여기에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청약으로 인한 수급 부재까지 작용을 하면서 우리 시장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봐야 할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고 동시에 언제 어떻게 바뀌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할 요소들입니다. 저는 지금의 시장, 현대산업개발 주주분들께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달 들어 코스닥은 마이너스 8% 이상 하락을 했고 체감 하락은 마이너스 15%씩 느끼고 있을 만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뒤 반등 또한 그만큼 의미있게 나와줄 수 있을 겁니다. 현대산업 개발의 지금 모든 요소가 상황의 악화를 계속해서 가리키는 가운데 기약 없는 반등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후 다가올 반등의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겠습니까?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저는 그 선택에 조금이라도 등을 떠밀어 드릴 뿐이고 성공적인 투자 파트너로서 앞으로의 수익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와드리게 될 겁니다. 연초 신년맞이 이벤트 정말 많은 분들께서 활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2개월에 44만원, 4개월에 77만원, 여기에 별도로 증권사 제휴를 진행해 주시면은 1개월 기간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순차적으로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분들, 신청 주시는 모든 분들 다 연락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010-7752-2362 이 번호로 본인의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종목부터 현재 투자 성향과 투자 환경 여러가지 요소에 대한 상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에 힘든 종목까지 굉장히 지치고 모든 거를 놓아버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해버린다면은 그 이후에 다가올 기회를 그대로 날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